오늘은 빨강머리 앤을 읽으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앤은 명랑하고 수다스럽고 어디서든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아이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명랑함 아래에 루시 모드 몽고메리는 아주 조용하고 정교한 이야기를 하나 숨겨두었습니다. 11살 고아였던 소녀가 평생에 처음으로 진짜 친구를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위태로웠는지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앤과 다이애나 사이에 흐르는 그 감정을 원문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앤이 초록 지붕집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에서 마차를 타는 순간부터 초록 지붕집에 도착한 이후로도 앤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풍경에 대해, 나무에 대해, 상상에 대해, 자신의 드레스에 대해, 처음 만난 매슈 앞에서도 낯선 마릴라의 앞에서도. 왜였을까요? 원문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 4달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당신은 고아원에 있는 고아가 되어본 적이 없으실 테니 그게 어떤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나빠요. 고아원에서는 상상할 여지가 너무 없어요. 다른 고아들을 상상하는 것밖에는. 앤은 왜 멈추지 않고 말했을까요? 침묵은 앤에게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침묵은 존재의 부재를 의미했습니다. 앤에게 수다는 일종의 생존을 위한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앤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쉬지 않고. 매슈가 듣든 듣지 않든. 그것은 수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앤이 초록 지붕집에 정착하면서 이 간절함은 한 가지 소원으로 모였습니다. 앤은 이제 그토록 갈망하던 거울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울을 만납니다. 마음의 친구. 아주 친밀한 친구 말이에요. 내 가장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친구. 저는 평생 그런 친구를 만나는 꿈을 꿨어요. 평생이라는 단어에 잠시 머물러야 합니다. 앤은 11살이었습니다. 그 짧은 생애 전체가 이 한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마릴라가 앤을 데리고 이웃페리 부인댁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 다이애나가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검은 눈동자를 가진 소녀. 앤과 다이애나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원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 다이애나, 당신은 저를 조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의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큼요. 다이애나가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초록 지붕집에 살러 와서 정말 기뻐요.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처에 같이 놀만한 다른 여자아이가 없었거든요. 큰 언니도 없고요.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앤의 말과 다이애나의 말이 다릅니다. 느끼셨습니까? 앤은 마음의 친구를 원했습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평생 꿈꿔온 관계. 다이애나는 같이 놀 사람을 원했습니다. 근처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제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맹세해줄 수 있어요. 앤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다이애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맹세를 하다니 그건 너무 나쁜 짓인걸요. 그녀가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려는 맹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냥 엄숙하게 서약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태양과 달이 존재하는 제 마음의 친구 다이애나 베리에게 영원히 충실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이제 당신이 제 이름을 넣어서 말해보세요. 다이애나는 앞뒤로 웃음을 섞으며 그 맹세를 따라 말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웃었습니다.
N은 웃지 않았을 것입니다. N에게 이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태양과 달이 존재하는 한 11살 소녀가 선택한 표현입니다. 인류의 역사보다 긴 시간. 그 무게를 N은 진심으로 담았고 다이애나는 웃으며 따라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온도 차이가 여기서 처음으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릴라가 집을 비운 어느 오후, N은 다이애나를 초대했습니다. 음료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N이 꺼낸 것은 커런트 와인이었습니다. 음료수인 줄 알았습니다. 다이애나는 3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베리 부인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N은 다이애나를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원문은 그 이후 N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영원히 헤어졌어요. 우리가 처음 우정의 맹세를 했을 때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N이 사용한 단어를 짚어보십시오. 헤어졌다. 영원히. 친구를 잠시 못 만나게 된 상황을 두고 N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과장처럼 보이는 언어 안에 N이 이 관계에 걸었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 원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이애나 N이 말했습니다. 제 손수건을 찾아줄 수 있어요. 베개 밑에 있어요. 그 안에 울고 싶어요. 누군가의 머리카락에 우는 것보다 손수건에 우는 것이 더 예의 바른 거잖아요. 물론 당신의 머리카락은 너무 달콤하고 좋아서 상관없겠지만요. 비극적인 순간에도 N은 다이애나의 머리카락이 달콤하다고 말합니다. 잃을까봐 두려운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에도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는 아이. 바로 그것이 N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손수건이나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N은 관계가 끊어지는 위기 앞에서 사실을 해명하거나 베리 부인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 곁에 앉아 울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잃지 않으려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N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N은 실수를 해서 다이애나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다이애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자신의 과잉된 감정 때문에 다이애나가 떠나갈까봐 더 필사적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얻은 것을 잃는 순간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던 후 N은 다이애나의 어린 동생 미니 메이가 위험한 병에 걸렸을 때 밤새 간호했습니다. 베리 부인은 그제야 N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그 이후 N이 달라졌다는 것을 조용히 기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N과 다이애나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다이애나는 아브레아에 남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N은 공부를 계속하고 먼 곳으로 나아갑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친구였지만 처음 맹세를 주고받던 그날의 온도와는 달랐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의 친구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드물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멋져요.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소설 초반부의 N은 영혼의 친구가 세상에 하나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가 다이애나였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소설이 끝나갈 무렵 N은 말합니다. 영혼의 친구는 생각보다 많다고.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그 간절함에서 세상에는 이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럿 있다는 믿음으로 N은 걸어온 것입니다. 루시 모드 몽고메리는 빨강머리 N을 쓰면서 단 한 번도 N을 가엾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N은 언제나 명랑했고 아름다움을 찾아냈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랑함 아래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적 없었던 아이가
태양과 달이 존재하는 한 충실하겠다고 맹세하는 장면. 관계를 잃을까봐 손수건을 꺼내드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영혼의 친구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 이것이 앤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앤의 다이애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고요한 서재였습니다.